오랜 옛날 동굴 밖으로 나온 인류에겐 비바람을 막아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현재 집을 의미하는 한자 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우매 나뭇가지를 엮어 지붕을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서 위험을 피하고자 했죠. 영어로 집을 뜻하는 하우스 역시 숨다는 뜻의 하이드라는 어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은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요. 그렇다면 수많은 편리한 집들이 넘쳐나는 지금,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높은 주택 수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 투기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집은 삶이 머무는 공간, 안식처일까요? 자본이자 투자의 대상일까요? 과연 집은 무엇이고 우리에겐 어떤 행복한 집이 필요할까요? 집은 집이라 하는 거 House is like 家というのは세계적인 경제 대국 일본. 한때 미국을 따라잡을 만큼 막강한 경제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집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일본 대도시인 오사카에 와 있습니다. 일본은 고도 압축 성장을 거쳐서 버블 그리고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사례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문전신아 어떻게 일본은 집 구하기가 좀 쉬운 것 같냐? 모르죠. 일단 서둘러 짐부터 옮기자고요.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거품을 겪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집은 무엇일까요? 心の安らぎ家は安心できる場所。なんか例えば嫌なことがあっても忘れられたりとか。日本で家を買うことは近しですか？大きい買い物難しいです。自分の家はお金が入ったら買いたいです。ちゃんと。でも、まあレンタルでもずっと住んでもよろしいですか？でも日本は今結構転勤いろんな場所に会社でこう引っ越さないといけない人が多いからなかなか自分の家を持つのは難しいかなっていうのは。 일본 사람들에게도 집은 쉽게 살 수 없는 비싼 구매품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안락한 주거 공간을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급속한 사회 경제 변화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집 문제를 풀어왔을까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일본 경제는 최대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엔화 가치 상승과 저금리 정책은 일본 경제를 세계 1위까지 넘보게 만들었죠. 그 기반에는 엄청난 건설 산업 부양 정책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건설 산업 붐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고 일본 땅을 팔면 미국 전체 국토의 4배를 살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부동산 거품 속에서도 한국과 같은 주거 빈곤의 극심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고 안정된 서민 주택 보급과 반세기에 걸쳐 안정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住宅問題は土地問題であると。昔から日本の住宅は住宅問題は土地問題であると。非常に限られた土地の中で高密度に生活するためにやっぱり都市に集中してくる住みたいところってみんな同じような場所ですから土地代がどんどんこう高くなってくる。やっぱり自分で土地を買って家を建て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厳しい。でそこのところに公共建築がですね公共住宅が一般の人たちの大衆の生活を支えている一番大きなポイントだと思いますね。일본 효고현의 메이마이 단지로 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11,000여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대규모 단지죠. 1964년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그 역사도 5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곳 주택에 산 지 52년째 이다 씨 부부입니다.いや、ちゃ42年やの。この明米団地ができた時やで。できた時からこっちにおります。52年ぐらいですね。 아니 진짜 이 아파트에서 52년을 살았다고? 정말 놀랍네. 우리나라는 그냥 아파트도 고작 5년인데. 부부가 결혼하고 마련한 신혼집이 바로 이 집이었다는데요. 여기서 새 아이들을 모두 키워내고 결혼까지 시켰다니 부부에게 이곳 공공임대주택을 빼고 삶을 얘기할 수 없답니다. Your arms reach out to me and my heart 僕は校舎さんの住宅は非常にいいとこ住んでると思ってます。 이다 씨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입주하면서 부부는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때 운영하던 옷가게의 사진입니다. その自分はね、私がこう住んだ自分はうちの子供まだ幼稚園ぐらいでした。ほんで皆さん一般もそのぐらい小さい子がだっとこの団地にね住まれたんですよね。いやいや。いやこれは使い方も分かってない。 한평생을 보낸 이 집에서의 추억은 사진처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 당시 이곳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다 씨네처럼 젊은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옷장사를 하며 이웃들은 손님이 됐죠. 좋은 이웃들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정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住みやすいことは確かだと思います。明米中央センターですね。ここにあらゆるその商業施設、公的な施設も銀行さんも郵便局から全部揃ってますからね。 메이마이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부부에게 제2의 고향집이 됐습니다. 50년 전 그때에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아름다운 전망에 살기 편한 시설들이 갖춰졌으니 부부는 이곳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戸建てと最初は意見違ってたよ。私はやはり一戸建てが欲しかったんだけど、主人の方はもうずっとね、一戸建てはいらないもう。校舎さんの住宅は非常にいいとこ住んでると思ってます。特にこの場所はね景色が良かったんでね。もう最高です。 부부는 어떻게 50년 넘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이유는 운영 정책에 있습니다. 소득과 경제 수준, 연령을 고려해 입주가 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적죠. 또 다양한 기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公営住宅は低所得の方々で、公社の住宅になるともうちょっと分譲である程度収入のある方々で、UR も賃貸と分譲混ざ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公営住宅の対象ではない方々になりますかね。公営住宅は入居資格っていうのが決まっているので、所得が低くないとダメとか、障害があるとか、そういう属性が決まっているので、そうではない方々は UR とか公社の住宅を買ったり借りたり。 효고현에서 직영하는 주택은 1951년 공영주택법이 시행된 이래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돼 왔습니다. 이런 현형주택 외에도 시형주택, 지방도시공사 주택, 일본도시재생기구 주택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도시공사에서 직접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식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県営住宅は基本的に収入が少ない方とか住むところがなくて住宅に困ってる方用に作ってます。でお部屋の広さは今ここはファミリー用で4人以上の方が入っていただく部屋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種類として1人用、2人用、3人用、それから4人以上用の部屋を作ってます。で家賃はその方の収入、家族全員の収入に応じて変わるので、例えばこの部屋が通常8万円だとしたら、収入が低い人が入る場合は1万円ぐらいで入れたりします。でその収入の階層によってそれぞれ家賃が違うので、皆さん入っていただく部屋と収入によって全部変わってく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 와,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많네요. 그렇구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구나. 좋다, 좋아. 우리나라의 LH주택공사와 유사한 UR 일본 도시재생기구, 도시재생이란 이름에 맞게 도시 주변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본 간사이 지방에만 20만 호가 넘는 주택이 있습니다. そうですね、UR と公社はほぼ同じ役割ですよね。本当に一般の方向けに賃貸住宅を供給すると。公社と UR についてはやっぱり賃貸住宅を経営する事業体としての性格がありますけれども、公営についてはやっぱ福祉の施策としての住宅供給という大きな違いがありますね。 오사카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치시마 단지로 가봅니다. UR 일본 도시재생기구에서 건축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1972년 지어져 꽤 오래됐지만 젊은 층을 이끄는 특별한 매력이 있답니다. 마리코 씨는 풍선 예술가라고 하네요. 지금은 어린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가 바쁜데요. 2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마리코 씨의 남편은 서프 뮤직 아티스트입니다. 집을 구하던 중 DIY를 할 수 있다는 이 임대주택의 광고가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니까 이곳 UR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자의 개성에 맞게 DIY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이 집은 마리코 씨 남편이 직접 DIY 인테리어로 꾸몄답니다. まずちょっとサーフミュージックなどを主人がやっておりましたので、そういうようなコンセプトが彼の中にあるみたいで、ほぼほぼこの壁であったり床であったりというのは私の旦那様が選んでました。もしちょっと飽きてきたなって思ったら全部剥がしてまた新しく全然違う柄を貼れたりするので、それがすごく楽しいですね。 자연스럽게 나무 느낌을 살린 벽지가 아늑해 보이는데요. 남편은 벽지 작업을 직접 하면서 욕심을 많이 냈답니다. 自分のなんかこう気持ちでどんどんこうカスタマイズできるっていうのが次は自分の非常に楽しくていいなと思って。 선반은 물건들을 모두 위쪽에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점은 마리코 씨가 원했던 인테리어라고 하네요.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
물건들이 아이 손에 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 환경이 좋은 집을 찾던 중 이곳 UR 공공임대주택을 알게 된 것인데요. 월 임대료는 난방비를 포함해서 60여만 원.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이나 다른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時点ではこの UR 団地から引っ越してステップアップしていこうというのはまだ話には出ていないんで、今ここの部屋をいかに快適に過ごせるかっていうふうにしかちょっと計画の中にはないです。 마리코 씨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유, UR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는 다이쇼구는 공업 지역이었는데요. 공장이 이전하면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DIY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ここの壁紙本舗ラボはですね、初めて DIY を体験したいというような方に、何から始めていいかわからない、材料はどんなものがあるのかっていうのは本当に皆さんわからな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 DIY に関するトータルの相談窓口というような意味付けになっています。 카베가미야 홈포랩에는 벽지, 바닥재 등 다양한 건축 자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입주자들은 직접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주자가 DIY 입주를 신청하면 건축 설비 점검을 하고 약 3개월에 걸쳐 DIY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이곳 카베가미야 홈포랩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판매되는 인테리어 재료는 모두 지역 업체의 생산품입니다. 오사카 다이쇼 구청이 인증한 지역 업체의 다양한 인테리어 재료를 직접 안내받고 선택할 수 있죠. こちらがクッションフロアの貼り方教室です。クッションフロアはこちらです。床に引きます。こちらはウォールペイントで壁紙の上にペイントをします。ペイントあちらです。こちら壁紙の下地下地っていうのは壁紙めくった後にこんな感じにパテをします。これ壁紙めくりました。こう段差ができてます。でここでパテをしてその上から壁紙を貼るための下地をどうやってきれいにするかっていうワークショップですね。 주민 대부분은 초보자들이지만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줍니다. 카베가미야 홈포랩에서는 직접 DIY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가 열리는데요. 3개월 과정으로 4-5명이 참여하는 강좌가 7, 8개 정도 개설됩니다. 입주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한 실험실인 셈이죠. 저쪽 자기 집에서 주택 개조하려고 그러면 소리 나잖아요. 이거 기계에 쓰는 것도 어렵지만 소음이라든지 또 뭐죠? 먼지도 나잖아요. 목재 갈고 이러면 냄새도 나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만들어서 갖고 가면 자기 집에서 그냥 바로 조립만 하면 그러니까 내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거주자에게는 뭐 굉장히 사용하기 좀 편한 곳이죠. 똑같은 구조, 똑같은 인테리어가 아닌 입주자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을 직접 편리하게 만드는 집. 정말 매력적이죠. 벽지, 바닥, 소품, 옷걸이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대개 2-3달 과정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UR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어 입주자들을 만족시킵니다. 바로 리모델링 기간에는 임대료가 무료라는 것이죠. こちらのお部屋でだいたい材料費が15万円となってまして、でここの家賃がだいたい月5万5千円ぐらいですから、3ヶ月分ということであればだいたいそれで賄えるという。なるほど。はい。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느낌이 확 다르죠. 이곳은 여성용 DIY 인테리어 모델인데요.
이 모델룸의 경우 재료비는 대략 15만 엔, 한화로 15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비용도 저렴하지만 직접 만드는 만큼 집에 대한 애정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고민하게 합니다. 지금 이 기시마 단지 프로젝트는 DIY 프로젝트는 구청, 민간, 그 다음에 UR이라는 행정 그 주택 공급의 주체 이 세 개가 시스템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주듯이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그 도청과 개발공사와 그 다음에 지역에 인정을 받은 업체 이 시스템을 또 활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 제주형 어떤 그 공공임주택의 DIY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 정말 좋지 않아요? 저도 이참에 리모델링 수업 좀 받고 갈까요? 문전신아, 네가 제주도에 사는 건 잊었냐? 그만 보고 나가자. 치, 배우고 싶은데 예쁘다. 아유, 빨리 와. 예. 공공임대주택의 성공 여부가 주택 자체만의 문제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접근성과 주변의 편의시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생뿐인 주택이 되고 말겠죠. 이곳 치시마 단지의 다양한 편의시설은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단지 내 모든 시설은 UR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短時間でできるし、今も乾燥してる間に買い物行ったりとかもできるし、この近辺割と何でも便利だし、なんていうんですか、ゴミとかそういうのでも他のマンションと違っていつでも出せ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面では便利ですよね。 일본 도쿄의 도요시키다이 단지입니다. 이곳 역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죠. 그런데 이 단지 한가운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상담소와 보건소, 요양 서비스 시설과 도서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토지를 임대받아서 건물을 국가보조금에서 건물을 짓고 UR과 민간과 행정이 이렇게 섞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복지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단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민간과 행정, 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建築の一番基本は住宅だっていう、その一個一個の住宅に始まって住宅に終わるというね、その基本の住宅がたくさん3つも5つも10も100も集まったのが集合住宅だということで、その集合住宅になるとそこにみんながこう一緒に住むことによるね、その共通のそのこう広場とか、要は共用空間ですね。 공공임대주택은 그 자체로 마을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50년, 오랜 역사가 가진 오사카 센보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오랜 세월만큼이나 끈끈한 지역 주민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호토케나이 네트워크.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따뜻한 뜻을 담고 있답니다. 단지 내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주민자치센터입니다. 2층에는 어린이 보육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쉽게 모여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장소죠. 엄마들의 교류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셈이죠. お友達もいっぱいいるので、やっぱりたまには家から出ないとダメな。そしたらこういうところがあると子供も遊べるのでいいと思います。ゆうか笑って。이렇게 함께하는 장소를 만들어주니 자꾸 모여야 할 이유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활동이 늘고 있는데요. 단지 내 모든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호토케나이 네트워크는
대학과 비영리 단체, 행정기관이 협동해서 구축한 지역 네트워크랍니다. ソーシャルミックスがこちらを拠点にしていろんな多様な世代ソーシャルミックスが集えるような場所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こちらの2階には子育て支援のサービスの場所があったりまた隣の2階には地域のコミュニティが集えるようにいろんな趣味の団体が集まっていただけるような自由に使えるようなスペースを開放しております。 호토케나이 네트워크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을 소식지도 발행해서 배포합니다. 여기에 마을 운동회, 벼룩시장, 요리교실은 물론 빈집 활용 쉐어하우스도 안내하는데요. 다양한 주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호토케나이 주민자치식당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하루 100인분 이상의 점심 식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는데요. 이젠 손님 수가 100명을 넘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もう普通の一般の住民の方たちがこう経営していくっていうの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ここももちろんスタッフは全員ここの住民の人たちなんですけれども、専門家である栄養士が入ることによってより質のいい食事が提供できるということがここの特徴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포장 도시락이네요. 몸이 불편하거나 배달 주문을 하는 분들에게는 직접 배달 서비스도 한다고 하네요. 센보쿠 지역 주민들이 335 모여듭니다.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만 하루 100여 명. 건강한 음식을 함께하며 이웃들과 대화하고 정을 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아침나절을 보낸 엄마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네요. 엄마들에게 이 식당은 인기가 높은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건강한 음식 때문입니다. 上の子育て広場で遊んだ後にちょっと一緒に食べるお母さんとかいてたらちょっと呼ばれて帰る感じで食べてます。とにかくたくさんの野菜が食べれて子供の分が無料で食べれるのですごくありがたいです。 안정과 안심, 그 소중한 가치는 호토케나의 커뮤니티가 공공임대주택 주민의 소통 광장이 된 이유입니다. 역시 이웃과 함께 먹는 밥이 맛있어.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게지. なんていうのかつながりやっぱりもう隣のことは知らないっていうんじゃなくってみんなが家族のように心配し合いながら助け合えるっていうのが集合住宅の一番のメリットだと思います。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하는 도쿄의 타카야마 단지. 이름 그대로 높은 산을 뜻하는 곳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입니다. 1968년에 건축돼서 오래됐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지역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단지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토요 장터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나선 것을 보니 오늘이 바로 토요일 장터가 열리는 날입니다. 出張販売会です。高山団地出張販売会です。 토요 장터가 열리는 곳은 마을 회관. 물건을 옮기며 장터를 준비하는데요. 토요 장터는 마을 청년들과 구청, 민간 기업의 합작품입니다. 要はお店以外で販売をする方法を、今後将来向けて、会社として何かトライアル挑戦できないかというところから始まりまして、でそこの一つとして
こちらの団地の、高齢者が多い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そこからお話しいただいてこういう協力するような体制販売体制になっています。 지역의 기업체가 장터에 물품을 공급하는데요. 협약을 통해서 농산물과 공산품을 기존 마트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합니다. 사실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고 구청에서는 관리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매주 자원봉사를 해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기에 모두가 합심해서 과감히 장터를 열었습니다. じゃあ今週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一応今日のあとキュウリとトマトの日替わりが入ってます。で、今東急ストア非常にですね売り上げ厳しくてですね号外チラシを出してます。今日はね本当キュウリがお買い得。それはみんな言ってもらって構わない。ものすごくキュウリいいやつだからしっかりねこれやってもらうとすごい握ると痛いぐらいだから。ここはね村松さんらしくて非常にいい。買い物難民。いろんな難民この世界にいるけどもうちの団地として難民として称するんであれば買い物難民だというふうにご理解いただければいいかなと. 이분들이 난민이라뇨.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키야마 단지는 말 그대로 높은 산에 위치하다 보니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한참을 내려가야 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노인들에겐 그야말로 험난한 장보기 길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청년들은 마을 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安いんで、ナスと、それであと安そうなのといろいろ近いから団地、ここ高台だから登ってくるの大変じゃないですか。お年寄りが買い物が大変なの、ここの地域。ここすごい坂なんですよ。はい。いただきます。 구청과 민간 슈퍼마켓, 기업에 손을 내밀었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3년의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토요 장터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는데요. 토요 장터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 아니라 이웃이 더욱 가까워지는 공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광장이 됐습니다. 待ってた。こっち持ってきた。私も買い物して帰るから、あんたそこ入れてとこれダウンだから上着ちゃうから。ダウン。仲のいい友達。今日なんか入ってるよね。なんか入ってる。花紙でしょ。違うでしょ。ここチャックだから。ありがとう。10万も入ってて困るから見なくて。日本で昔から言う長屋なんですけどもね。でここはその長屋の良さっていうのは、皆さんで協力で生活をする。例えばなんかが例えばここ特に今は少なくなりましたけどもうちに物が足んない時に隣の家に行ってちょっとお味噌貸してとか、醤油貸してとかそういうその触れ合いその地域のその絆っていうんですかね今の言い方するとねでそれを深めていくことが大事なこと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よ。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죠. 토요 장터는 공공임대주택을 고립된 공간이 아닌 열린 창구로 만들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주민 자치와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둘러본 일본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한정된 공간을 개발하는 데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 개발의 어떤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더불어 집합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것은 소득, 그다음에 가족의 구성, 성별, 연령 차이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어떤 공간 구성으로
단지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소셜 믹스가 바로 그 좋은 방법의 접근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서울에서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서 이웃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주택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녹색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시도하고 있는 토지 임대부 사업인데요. 토지 임대부 사업은 주택 공급자가 개발한 주택을 도시공사에서 매입하고 공급자가 건축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이죠. 녹색 친구들은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짓고 저렴하고 좋은 집에서 오랫동안 이웃과 함께 김치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투자나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오랫동안 즐겁게 사는 공간. 그런 집의 의미를 되살리는 또 하나의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쉐어어스인데요. 오늘 이곳 쉐어하우스에는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젊은 입주자들이 모여서 식사 준비가 한창이네요. 오늘은 입주자 모임 날이라서 밥을 좀 해가지고 같이 먹자는 식으로 좀 해보려고. 낡은 고시원 건물의 변신. 이제 젊은이들이 더불어 살고 있죠. 1인 가구들이 이웃이 있을 수는 없을까? 이제 가족들이 모여 사는 데는 옆집 아줌마랑도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뭐 반상회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원룸에서 옆방에 누가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웃을 좀 만들어가는 개념 정도로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저 여기 가족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같이 사는 언니랑 맨날 밤마다 야식 먹고 영화도 보러 가고 저희 진짜 친해졌거든요. 되게 가족만큼이나 좋은 것 같아요. 주변 시세 대비 80%인 월세 35만 원. 경제적 부담도 적지만 무엇보다 소규모 공동체의 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이 큽니다. 이런 사회주택이라는 어떤 포인트들, 사람들을 위한 긍정적인 공간의 어떤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컨설팅해서 진행을 하면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모델, 행복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는 집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집을 되살려야 하는 지금. 포토타임입니다. 제주 행복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런 만큼 제주시 아라동에 이어 행복주택 2호와 3호에 쏠린 도민들의 관심도 높은 거죠. 함덕 행복주택 총 48세대, 그리고 3도 1동 행복주택 26세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노인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모집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징검다리 세대인 청년계층이나 주거 위기 세대인 고령자, 수급자분들에 대한 지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행복주택 건설해서 시중 전세가의 60에서 80% 정도로 저렴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며 이웃과 더불어 오래 살 수 있는 집. 그런 집에 사는 것이 오늘의 세상에선 왜 이리도 어려운 일이 됐을까요? 원래 우리가 살았던 따뜻하고 편안한 집. 새롭게 문을 여는 제주 행복주택은 그런 집이어야 하겠죠.
이제는 단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정말 행복한 주택을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은 되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만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냥 보금자리, 그러니까 내 몸 네 이고 그리고 내가 잘 먹을 수 있고 家っていうのは、建物と言ってしまえば終わりなんですが、やっぱりそこに住む人々のなんていうかつながり、家族ではなくても一緒に共同体としてやっていくっていうそういう意味を持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特にね集合住宅においては。 집은 자유로움, 또 편안함,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거점 공간이라는 해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옥탑방, 또 지옥고, 보시원, 그리고 강남 불패신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집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접 집을 지어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돈이 있고 없고 간에 한데 어울려 살던 이 올레길이 그립구나. 그래도 함께 노력하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니? 네, 그렇겠죠. 집은 곧 마을 공동체의 시작이자 더불어 편안하고 따뜻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아, 급하다 급해. 몇 분 남았지? 와! 어이! 성공! 응? 끊김없이 속 시원한 기가 인터넷. 당장 기가 인터넷 신청해야지.